이번 시간에는 WPW 신드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사실 저도 잘 모르는 개념이라서 우리 두근두근 홍닥터께서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생리식량 검사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AV NRT, AV RT까지 했고 오늘은 WPW를 할 거예요. 근데 어렵지요? 되게 헷갈려요. 이게 AV RT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요? 처음 들었어요? AV RT가 WPW예요. 지금부터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방금 제가 WPW하고 AV RT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AV RT는 바이패스 추액 때문에 생기는 게 AV RT였죠. 이 WPW라는 것도 증후군이라 말하잖아요. 그것도 바이패스 추액이 있어서 가슴이 다다다다다 뛰는 병이 바로 WPW 증후군인 거예요. 똑같아요. AV RT하고 WPW하고. 이게 왜 WPW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사람이 3명이 만나서 친구였던 걸로 알아요. W, 울프, P가 파킨슨, W가 화이트. 이 3명 1910년도에 이 3분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발견을 했다. 그래서 보통 질병들은 발견한 사람들이 자기 이름 따가지고 많이 해요. 이런 표시가 있으면 이 사람은 AV RT가 걸리더라. WPW 아주 활처럼 올라가는 이런 표시가 있으면 이런 10년도에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AV RT가 잘 걸리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 WPW 증후군이라는 걸 붙인 거예요. 그 정확하게 AV RT하고 WPW하고 진짜 1도 차이가 없어요 라고 하게 되면 있어요. 하지만 WPW가 걸리는 부정맥은 AV RT가 걸리는 거예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깊이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게 있어요. 앞서서 NRT하고 RT하고 배웠는데 NRT하고 RT하고 구분하는 심전도 파인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기 심장 생리 검사를 했었을 때 어느 때 AV NRT를 더 페이버합니까? 이걸 보여줍니까? 라고 하게 되면 AH 점프가 있어야 되겠죠. 점프가 있으면 NRT 쪽으로 가는 거예요.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이 정확하게 AV 노드를 통해서 가게 되면 그거 우리가 컨센츄리 가다 그랬죠. 컨센츄리가 컨덕션을 하게 되면 이거는 AV NRT겠죠. AV 노드를 거치기 때문에 VA 컨덕션은 디크리멘탈한 프로퍼티를 가져야 된다. VA가 점점 늘어나는 그 그림 기억나요? 그게 AV NRT예요. AV RT는 엑센트릭합니다. 이게 뭔가 옆에 새끼들만 있으면 그리 타고 올라가요. AV 노드를 타는 게 아니고 V 페이싱을 막 빠르게 해줬을 때 VA의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없어요. 이게 두 개 차이점이에요. 이번에는요 AV RT하고 WPW하고 내가 이제 구분을 좀 해줘 볼게요. 내가 WPW도 결국 부정맥에 걸리는 거는 AV RT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처음에 봤던 그 여성분의 심전도 처음에 내가 뭐가 이상하니 물어봤는데 정상이야 아무것도 없어 라고 했죠. 근데 그 환자가 결국은 나중에 AV RT가 걸렸죠. 처음에는 심전도 봤을 때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소리예요. 나중에 AV RT가 걸렸단 말이에요. 전혀 흔적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패스 추액은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 바이패스 추액이 감춰져 있었죠. 그래서 감춰져 있다 그래서 concealed bypass 추액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WPW라는 거는요 활처럼 올라가는, 여기 그림 보면 이렇게 활처럼 올라가는 이런 부분 있죠. 이렇게 심전도상에서 이렇게 활처럼 올라가요. 저렇게 이미 심전도에서 활처럼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면 저걸 보고 이 사람은 바이패스 추액이 있겠다. 그리고 이 사람 가슴이 뛰었으면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AV RT가 걸리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보고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보여준다고 해서 manifest가 증언하다, 증명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manifest bypass 추액이라고 부릅니다. 쉽죠? 이거를요 우리가 EGM 배웠어요. 인트라카디악 ECG 그놈을 놓고 보게 되면 자, 노멀 사이너스 리듬일 땐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맨 왼쪽처럼 보이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바이패스 추액, 이 오른쪽 그림 보면 여기 바이패스 추액이 있어요. 그러면 신호가 AV 노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바이패스 추액이 있으면 오예 하고 이쪽으로 통과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AV 노드를 기다리지 않아요. 이 오예 하고 통과하는 게 지금 레프트 사이드 쪽,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레프트 사이드에 그려놨는데 이 레프트 사이드에 있게 되면 이 바이패스 추액이 있게 되면 AV 노드를 지나서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내려가줘야 되는 거예요. AV 노드를 통과하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옆에 길이 있으면 여길 타고 먼저 가기 시작해요. 이놈을 먼저 타고 통과를 해요. 여길 통과한다는 소리는 이쪽에 그림 보면 여길 타고 먼저 내려간다는 소리야. 만약에 이 근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CS 카테터 번호를 얘기하게 되면 7, 8번 정도 될 거잖아요. 프락시말 쪽에 7, 8번 정도에 통과를 하게 되면 CS 7, 8번 여기가 두 개가 딱 달라서 붙어 보이게 돼요. 이런 데가. 이런 EGM을 보자마자 두 개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바이패스 추액이 있다. 내 눈에 보인다. 그래서 매니페스트 바이패스 추액인 거예요. 근데 거꾸로 V페이식을 땅 치면요 이렇게 컨실드인 사람이
땅 치는 순간, 여기를 땅 치는 순간 바이패스 추력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에 두 개 딱 달라붙어서 올라가겠죠. 땅 쳐봐야만이 바이패스 추력이 있는지 안다. 그게 컨실드 바이패스 추력인 거고, 땅 치면 똑같아요. 땅 쳤을 때는 거꾸로 올라가는데 땅 치기 전에 이미 초반부터 우리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면 이거는 이미 있다. 그래서 결국 WPW 신드롬도 내가 바이패스 추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WPW인 거고, 그 WPW가 뭔가 걸려드는 것도 AV RT인 거예요. 그러면 WPW에다가 APIP, 심방 세동이 컴바인 되면 뭐가 되게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게 되면 정상적으로는 AV 노드를 거쳐서 가잖아요. H룸이 한 300번을 뜬다고 생각을 해봐요. 300번 뜬 신호가 AV 노드를 통해서 그대로 내려가는 생각해봐요. 안 되겠죠. 그래서 AV 노드는 그래서 휴직이라는 개념을 우리 조물주께서 만들어 놓은 거고, 이 AV 노드를 통과를 할 때는 적정한 신호만 내려가게끔 필터를 해버려요. 걸러버려요. H룸이 지 아무리 많이 띄어도 AV 노드를 거쳐서 내려갈 때는 그의 한 3분의 1, 100개 이상 잘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심실 입장에서 100개만 띄게 되는데, 만약에 300개가 다 내려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심방 세동이었잖아. 그 300개가 그대로 내려가게 되면 심실 세동이 오는 거야. 심장이라는 거는 적당히 쥐어짰다가 펴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 적당하게 하는 게 한 100번 정도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300번 하라 그러면 안 돼. 바들바들 떠는 거야. 이게 바로 심장 마비, 심실 세동이 되는 거예요. 죽겠지. 그러면 APB 있는 사람 다 죽는단 말이야. 심실세동 걸려서. 그래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AV 노드. WPW가 있는 사람들은 바이패스 추액이 저쪽에가 있잖아.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을 하게 되면 이게 엔티그레이드 컨덕션을 하느냐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을 하느냐 이런 개념도 나오게 되는데, 엔티그레이드 컨덕션이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그냥 물 흐르듯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엔티그레이드, 거꾸로 우리가 뭐 페이싱을 벤트리클 하듯이 아래에서 땅 쳤을 때 올라가는 것 보고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이라고 부르게 되거든. 컨실드 바이패스 추액 같은 경우는 바이패스 추액이 여가가 있지만 여기가 있고 AV 노드가 여가 있다고 하자. 이 바이패스 추액 이용하지 않는 거야. 위에서 아래 내려올 때는 AV 노드만 이용하는 거야. 엔티그레이드 컨덕션 안 되고 오로지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만 되는 거야. 이게 컨실드 바이패스 추액인 거거든. 근데 WPW인 경우는 매니페스트 바이패스 추액이잖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도 AV 노드가 아니고 이쪽에 있는 바이패스 추액 이용한다는 소리야. 근데 WPW가 있는 사람은 엔티그레이드 컨덕션도 잘한단 말이야. 그러면 APB 탁 걸렸어. 그러면 AV 노드를 거치지 않고 바이패스 추액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바이패스 추액은 ERP는 그 휴지기가 없어. 마음대로 와라야. 그래서 APB에 걸리게 되면 300개 신호가 그대로 벤티클로 내려간단 말이야. 다행히도 이게 한 150개, 200개만 내려가게 되면 이 환자는 안 죽어. 근데 300개가 내려가잖아? 죽어. 그래서 이 WPW가 있는 환자가 APB에 걸리게 됐고, 그때 심전도를 봤더니 너무 레이트가 빨라. 심실에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환자는 예방적으로도 그 바이패스 추액을 잘라주기도 해요. 이건 이제 전문의 시험에 나와요. WPW 신드롬이 있는데 어느 경우에 이 선을 잘라줄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첫 번째 증상이 있으면 잘라줘야겠지. 두 번째, 이게 APB 걸리면서 너무 벤트리클 리스폰스가 빨라서 이 심실이 너무 빠르게 뜰 때 이 사망할 수 있게 되면 잘라준다. 세 번째, 위험한 직업을 가지고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수가 있잖아. 예방적으로 잘라줘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컨센트릭하냐 엑센트릭하냐 이제 보이죠. 이게 두 선이 나란히 가게 되면 컨센트릭하고, 옆으로 이렇게 바이패스 추액 이용하면 엑센트릭하다. 이렇게 달라붙는다. 이 V 페이싱을 할 때도 땅 쳤을 때 요렇게 내려오는 게 컨센트릭한 거지. 요렇게 AV 노드를 통해서 쫙쫙쫙 퍼져가야 되는데, 새끼리 있으니까 AV 노드를 기다리지 않고 새끼를 타고 쭉 뻗어나가는 거, 이게 엑센트릭하다. 1, 2번에서 하고 있다는 소리는 신호가 1, 2번 쪽에서 이렇게 퍼져가고 있다는 소리. 이쪽에 바이패스 추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AV 시그널을 붙이게 되면 이렇게 H와 벤트리클에 붙어 있다. 자, 실제로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보게요. 38살 먹은 남자인데 가슴이 뛴대.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델타예요. 활처럼 올라가는 거. 이게 활처럼 올라가고, 얘네 보면 활처럼 잘 올라가잖아요. 네. 이거를 보면 아, 이 사람은 WPW겠구나. 가슴이 뛴대. 팔피테이션이 있대. 이런 걸 보이니까, 내 눈에 보니까 매니페스트 바이패스 추액을 가진 WPW인 거고, 그 증후군이 될 때는 증상이 있어야 돼요. 저렇게 가슴이 뛰어야 돼. WPW 패턴의 심전도가 있거든요. 흔히 수술 전에 많이 의뢰가 돼요, 저한테. 그냥 우연찮게 나는 건강하게 살았단 말이야. 뭐 건강검진을 했다든지 또는 어디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건강검진을 했더니 거기 심전도 딱 리딩이가 찍혀. WPW. 그러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나한테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물어봐요. 가슴이 뛴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러면 나는 진단명을 WPW 패턴의 심전도 라고 하고, 그러면 향후 계획, 플랜, 거기다는 증상이 발생하면 다시 오세요. 그런 경우는 굳이 하지도 않아. 그 사람의 직업이 파일럿이라든지 뭐 기차,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은 해줘야 돼요. 쉽죠?
델타가 보이고 있고 V1에서 델타를 보게 되면요, V1이 위로 올라가죠. 저렇게 위로 올라갈 때는 레프트 에이트리움과 레프트 벤트리클 사이에 바이패스 추력이 있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실제로 이제 시술을 여기 이렇게 델타 보인다고 그려놨네. 델타. 델타. 여기는 델타가 뒤로 아래 뒤집어져 있다는 걸. 그래서 실제로 레프트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어블레이션 카테터 이 그림 보면 쉽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 근막 1, 2번, 3, 4번 이 근처에서 어블레이션 카테터 쑥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 바이패스 추력을 잘라주고 있는 거예요. 이쪽 봐도 1, 2번과 3, 4번 여기서 잘라주고 있죠. 3, 4번이면 3, 4번 끝에다가 어블레이션 카테터 팁을 놓고 5, 6번이면 5, 6번 사이에 놓고 하는 거예요. 쉽죠? AV NRT는 이쪽에 AV 노드 근처에다가 카테터를 놓고 어블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림 하나 더 줬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눈에 보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준 게 mitral valve의 annuluus야. 이렇게 놓은 게 tricus valve의 annuluus야. 이 mitral valve의 annulus을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이쪽 끝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left ventricle의 lateral wall 쪽에서 내가 어블레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기 그려준 거예요. 쉽죠? 만약에 이런 데서 하고 있으면 이건 septum 쪽이잖아. septal bypass 추액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소아과에서 저한테 이제 컨설트가 됐던 애기인데 나는 이걸 보고도 델타가 보인다. 여기 델타. 델타 있지? 예. 이제 알고 보면 보여요, 델타. 근데 V1을 봤더니 이것은 델타인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죠? 얘거는요, 네가티브 델타인 겁니다. 이 심전도를 여러분 요걸요, 헷갈리시면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잖아요? 델타가 그땐 보일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반대로. 이 환자는 V1에서 네가티브 델타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거든? V1에서 네가티브 델타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라이트 쪽에 있다는 거예요. RA와 RV 사이에 바이패스 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 델타는 여가 있고, 또 델타를 봤더니 여기 2하고 AVF에 델타가 있죠. 그리고 1하고 AV에 여기 델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그림이 나오냐? 나다. 이게 아까 아침에 mitral valve annuluus고 여기 tricus valve annuluus인 거예요. 그래서 tricus valve annulus 이쪽에 가가지고 어블레이션 해주고 있는 거예요. RA와 RV 사이잖아요. 전선을 잘라야겠는데 내가 가장 지지를 잘하면서 어블레이션 해줄 수 있는 곳은 지지대가 있는 곳, 카틸리지, 연골이 있는 곳이 가장 잘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 지지대를 찾아가서 거기다 내가 딱 저렇게 놓고 어블레이션 하는 거예요. 저게 라이트 사이드 그 WPW를 바이패스 추력을 잘라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쉽죠? 여러분들은요 이제 기본적인 거 PSVT 다 했습니다. AV, NRT, AV, RT, WPW 그 어려운 컨셉들을 다 이제 숙지를 했어요. 뿌듯하죠? 네. 저도 뿌듯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서. 이제 진짜 기본적인 거의 마지막 이제 심방 조동이라는 걸 할 텐데 심방 세동은요 실은 내가 환자들을 위해서 한번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로 하기로 하고 기회가 되면 심방 조동도 심방 세동도 할 텐데 이번 시간에 내가 심방 이 조동만 준비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심방 조동에 대해서 알아봐요. 네. 안녕.